신장의 기능과 중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작은 영웅, 바로 신장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콩 모양을 하고 있고 허리뼈 양옆에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주먹만한 정도지만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쓰면 불필요한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신장은 이 노폐물을 혈액에서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요독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생깁니다. 피 속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것이죠. 둘째,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조금만 어긋나도 근육과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마치 정밀한 조율사처럼 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 혈압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물질을 통해 혈관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이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를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뼈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고 늘 피곤하고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가 부족해서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다섯째, 몸의 산도, 즉 pH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약간의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산도가 틀어지면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신장은 이를 조절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여섯째, 뼈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장기이지만 이처럼 신장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다방면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신장을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 유지 장치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우.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는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위처럼 바로 통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질 때는 대부분 늦게 발견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몇 가지 신호를 보내는데요. 잘 관찰하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첫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신장은 소변을 통해 몸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소변의 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기도 하고 색깔이 탁해지거나 거품이 심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 혈뇨라고 해서 눈에 보이거나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피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붓기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체내의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거나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 물이 몸에 고이는 것이죠. 셋째,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깁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속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피로입니다. 넷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점점 높아지는 경우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써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신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가려움증과 입맛 변화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찌꺼기가 피부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고 입맛이 떨어지고 금속맛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입니다. 밤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의 원인과 위험 요인.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흔하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데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혈관들이 손상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는데 신장의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뇨는 신부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셋째, 잘못된 약물 사용입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자주 복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신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독성을 가진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약물로 인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넷째, 잦은 탈수와 불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탈수가 반복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커피와 술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김치, 젓갈, 장류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데 이것이 신장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만과 대사증후군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의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을 공격하는 요인이 됩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서 신장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일곱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을 가진 분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낭성 신장 질환처럼 유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여덟째,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령층에서는 특별히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물이 부족하면 그 기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단, 이미 신장이 많이 손상된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둘째,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고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을 줄이고 천연 향신료나 허브로 맛을 내는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블루베리, 포도,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식품은 신장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신장이 이미 많이 나빠진 환자는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 유지 차원에서의 권장입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하는 습관입니다.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단백질 대사 산물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등을 적당히 섞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혈당과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비만을 예방하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술과 담배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혈압을 올리며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 혈류를 줄이고 신부전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검진 습관입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혈압 측정을 통해 신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군과 식단 예시.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고 염분이 적으며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습관은 신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둘째, 블루베리와 포도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의 노화를 늦춥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포도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째,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이들 채소에는 비타민C, K 섬유질,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기름에 많이 볶기보다는 가볍게 데치거나 샐러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 대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하면 혈관 건강에 좋고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음식의 맛을 내는 데 활용하면 신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붉은 피망입니다.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 비타민 A, C, B6 그리고 엽산이 풍부해 신장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도 함유되어 있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에 해로운 음식과 피해야 할 습관.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해로운 음식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염분은 신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패스트푸드,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그 압력을 견디느라 빨리 손상됩니다. 따라서 염분 섭취를 하루 5지 이하로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둘째, 인파스퍼러스의 많은 음식입니다. 인 성분은 뼈 건강에 필요하지만 신장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배설이 잘 안 되어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하고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켜 신장 질환을 더 악화시킵니다. 콜라, 가공식품, 인산염 및 첨가된 가공육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칼륨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의 기능에 꼭 필요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설이 되지 않아 혈액 속 칼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감자 등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지만 신부전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은 괜찮지만 신장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육류나 단백질 보충제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헬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단백질, 파우더를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과자, 케이크, 달콤한 음료, 흰쌀밥, 흰빵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신장의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술과 카페인 음료입니다. 술은 탈수를 유발해 신장 혈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고혈압과 간질환을 통해 신장을 간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또한 에너지 음료나 진한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늦게 자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며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을 이어가면 신장뿐 아니라 전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특히 신장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덟째, 약물 오남용입니다.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건강보조제나 민간요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신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신장이 서서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의 양, 색, 냄새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보다 소변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나오거나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거나 붉은빛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강해지는 것도 신장의 이상 신호입니다. 둘째, 부종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수분이 쌓여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붓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하면 손, 다리, 얼굴 전체가 붓기도 합니다. 셋째, 피로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노폐물이 몸속에 쌓여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또한 신장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에리트로포이에틴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겨 더욱 피곤해집니다. 넷째, 혈압 상승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체내 염분이 조절되지 않아 혈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평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식욕 저하와 구토입니다.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맛이 없고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자주 생기며 입안에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째, 가려움증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피부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 전체가 가렵거나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집중력 저하와 두통입니다. 신장이 나빠져 혈액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으면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입냄새와 구강 건조입니다. 요독이 쌓이면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가 입에서 나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호흡곤란입니다.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폐에도 물이 차게 되고 이로 인해 숨이 차는 증상이 생깁니다.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활관리법과 예방법. 신장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도 일상 속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해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염분 줄이기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신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소금을 대신해 허브나 마늘, 레몬즙 같은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너무 부족하면 근육과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은 다양하게 섭취하되
신장 질환자는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적정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유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가볍게 오래 하는 것이 신장 보호에 더 유리합니다. 다섯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신장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다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혈압은 120에 80 전후, 공복 혈당은 10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신장의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류를 줄이고 결국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술은 탈수와 혈압 상승을 유발하므로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연과 절주가 아니라 금주까지 가는 것이 신장 보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신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호흡법,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약물 복용 주의입니다. 진통제, 항생제, 건강보호조제 등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신장에 안전한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홉째, 정기검진입니다. 신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 크레아틴인, 사구체 여과율과 소변, 검사 단백뇨 여부를 통해 신장 기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권장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작은 정원과 같아서 작은 관리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싱겁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신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신장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신장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